여기는 어디죠? 지금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응. 네.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반떼 풀체인지를 운 좋게도 현대자동차의 그 홍보를 하는 영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반떼 풀체인지를 하루 종일 탔어요. 하루 종일 타고 인터뷰하고 외관 뭐 내관 해서 장단점 뭐 리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겸 해서 저도 리뷰를 하면서 이번 아반떼 풀체인지를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뭐 지금 화면 자료가 나가겠지만 아반떼 이번 디자인 7세대죠. 이번에 CN7 아반떼 디자인은 그야말로 미쳤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랜저 나오고 나서 막 소나타 나오고, 소나타는 망둥어다, 뭐 그랜저는 뭐 마름모냐라고 이제 많이 호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 아반떼의 디자인은 그거에 비해서는 디자인에 그런 호불호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사실 디자인을 본다는 게 사람마다 각각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이쁜 자동차가 누구한테는 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못생긴 자동차가 난 저 자동차가 너무 이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CN7 아반떼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이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뒀을 때 이게 약간 그 삼각대 그 전 모델, 제가 삼각대를 타고 다녔었잖아요. 삼각대의 디자인이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CN7 풀체인지의 디자인 자체가 삼각대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즉 삼각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 조금 제 내피셜인데 너무 파격적이다, 아반떼 준중형 차의 디자인치고 너무 각지고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각대라는 그런 전무후무한 모델을 먼저 발표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아반떼를 좀 삼각형을 살려서 모델을 할 건데 이거 어때? 미리 선보인 건데 이제 이렇게 났죠. 제가 샀고요. 저는 만족을 하는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이번에 아반떼 풀체인지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삼각대를 산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됐지 않았을까. 삼각대 디자인으로 기대치를 이렇게 확 낮춘 다음에 CN7이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삼각대보다 너무 이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들 호불호가 없게끔 하는 그런 고도의 현대의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일단 리어 부분, 뒷부분이 너무 이뻐요. 저는 차는 뒤에가 이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정차할 때도 뒤에 제 차한테 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뒤에 부분은 너무 이쁘고, 특히 그 옆에 부분 보면 캐릭터 라인에 이렇게 해서 Z자로 선이 쫙쫙쫙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금형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디자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확실히 디자이너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래요. 그분이 그래도 이번에 한 연봉 한 3배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금형을 그렇게 따기가 많이 비싸요. 원가가 올라가는데 아반떼에서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지 했는데 생각보다 풀옵션 기준 2,500이면 뭐 물론 비싸긴 하지만 요즘 차들도 그렇고 최저시급도 그렇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반떼 치고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의 여지가 없는, 누구나 이뻐하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네, 바로 옵션인데요. 옵션이 제가 사실 아반떼 풀체인지가 삼각대에 비해서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오고 나서 빡이 친 거는 디자인 때문에. 전 디자인도 삼각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약간 저 눈이 좀 이상해서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빡치지 않았는데 옵션이 너무 많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정차 재출발이 안 됐어요, 삼각대는. 근데 얘는 돼. 이게 되게 커요, 차이가. 특히 저는 그 올림픽대로를 진짜 오지게 타거든요. 한 달에 제가 올림픽대로에서만 한 2,000km를 타요. 올림픽대로 타시면 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요. 가다서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크루즈 컨트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삼각대는 멈춰, 정차하면. 이번에 풀체인지는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차 재출발이 돼.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6대4 폴딩. 6대4 폴딩이 진짜 중요한 게, 실제로 삼각대를 사려고 했을 때 작년에 K3랑 고민을 했어요. K3는 그때 풀옵션이면 6대4 폴딩이 돼서 막 자전거 길다란 물건 같은 거 수납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아반떼는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근데 이번 아반떼 풀체인지에서 6대4 폴딩이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됐구나, 이 점이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옵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도 통합으로 딱 멋있게 돼 있고,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겠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준징형에 들어갈 만한 옵션이 아닌데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옵션들을 솔직히 좀 누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막 BMW나 벤츠 가면은 E클래스나 5시리즈는 가야 있는 옵션들인데, 이거 2천만 원에 이런 옵션 즐길 수 있으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삼각대에 비해서 아반떼 풀체인지가 변한 옵션 같은 거는 제가 또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 미쳤습니다. 솔직히 삼각대에 비해서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이 똑같거든요. 트랜스미션은 IVT라고 해서 원래는 CVT가 맞아요. 무단 변속기. 그러니까 단이 없죠. 기어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하시다 보면 그런 울컥거림은 없어 좋은.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재미가 없어요. 일단 변속이 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스쿠터 타는 느낌? 현대에서 따로 만들어서 가상의 단을 만들어줘서 그거가 변속되는 느낌을 줘요. 확실히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반떼는 굉장히 괜찮은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PI 엔진도 물론 GDI보다는 출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만, 솔직히 뭐 우리나라에서 출력 따질 거면 아반떼 사면 안 되죠. MPI 엔진도 뭐 조용하고 연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연비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일산에서 호수까지 가는데 한 30km 달렸거든요. 훌쩍 20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하이브리드 수준이죠. 그래서 준중형 차는 인생 첫 차나 아니면 그런 유지비를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연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바로 실내 공간인데요. 실제로 삼각대보다 커졌어요. 전폭이라고 하죠. 옆에 넓이가 25mm, 즉 2.5cm가 더 넓어졌고요. 휠베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휠베이스로 인해서 실내 공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휠베이스도 20mm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그 전장, 즉 천장의 높이가 2cm, 20mm가 더 낮아졌어요. 딱 차를 아반떼 풀체인지를 타면요, 삼각대보다 시트고가 낮아요. 운전 포지션이 더 낮아요. 2열에 앉았을 때도 딱 앉으면 삼각대보다 확실히 레그룸은 더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위에 천장까지가 주먹이 꽉 끼게 들어갈 정도가 돼서 확실히 재원상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그런 크기가 됐고요. 전폭이 2.5cm 넓어져서 확실히 조금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중형차에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중형차 실내 공간 못 뽑는 차들 같은 거 보면은 아반떼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소나타는 현대차라서 실내 공간이 더 넓지만, 다른 타 브랜드의 중형차를 보면은 실내 공간을 진짜 더럽게 못 뽑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랑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아반떼도 막 꿀리지 않는다 정도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제 운전할 때 포지션이 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이 낮아지면은 공기정을 덜 받아서 도움이 되겠지만, 시야가 나빠지잖아요. SUV 타시는 분들이 왜 그거 타겠어요? 시야가 좋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시트의 포지션 자체가 낮으니까 시야가 좀 가려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 본네트 라인이라고 하죠. 본네트 라인이 일반 세단보다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카 마냥 본넷 라인이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야를 딱 봤을 때 시야에 본네트가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소픽스라고 하죠. 아기들 있으면 아기 카시트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뭐 마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소픽스가 잘 안 보이면서 뭐 체결도 쉽게끔, 그래서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다른 막 진짜 잘 안 돼 있는 차들 보면 막 마감 막 가죽 뜯어져 있고 막 그런데, 이번 아반떼 아이소픽스 그쪽 부분의 마감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 바로 승차감입니다. 네,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삼각대보다 좋아졌어요.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이 똑같아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언급을 잘 안 할게요. 그냥 준중형의 그것입니다.
답답해요. 근데 뭐 아반떼 사시는 분들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승차감은 좋아졌다. 왠진 모르겠어요. 토션빔의 뭐 세팅이 달라졌나? 저도 대학생 전문가라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승차감, 뭐 방지턱을 한 시속 60으로 팍 넘었을 때, 그럴 때 느낌, 덜컹거리는 느낌이 모두 다 계산이 됐어요. 막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나타보다 좋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승차감은 많이 개선을 됐다. 그래서 나는 아반떼 더럽잖아 승차감 이래서 못할 정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반떼 풀체인지를 꼭 사야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잘 나왔어.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준직용에서 그런 디자인을 나온 거 자체가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엘란트라 좀 그러잖아요. 판매 순위가 좀 저조한데 이번 아반떼 판매 순위로 인해서 진짜 거의 최상위권에 랭크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살짝 조금 아쉬운 건 현대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근데 왜 먼저 미국에다가 신차 발표를 했을까? 물론 미국이 좀 더 시장이 커서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래도 국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국이랑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막 그런 거 빌려가지고 강남에서 조그맣게라도 같이 발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총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괜찮아 진짜. 아무튼 존나 좋아요. 사세요 그냥. 차 잘 나왔어. 나는 오히려 그냥 색깔이 고민될 것 같아. 색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색깔 딱 실제로 보시면 그 뭐시기야 그레이 색깔 그거 괜찮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그거 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반떼를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좀 없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